이번 주 북카페가 선택한 고전 명심보감을 읽어주실 심리치유 전문가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 박상미 박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나오시느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공감 마음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더공감 마음학교는요,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개인 상담, 또 특히 마음 아픈 가족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근데 요즘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저희에게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재소자 가족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미혼모 가족들, 아, 네, 이 많이 오시고요. 그분들이 제일 우선이고 아, 그 외에 저희에게 이제 시간의 여력이 있을 때 일반인들 상담도 하는 공간이고요. 그렇군요. 아주 작고 아담합니다. 그 어. 외에는 저희 더공감 마음학교에 이제 음악 치유를 하는 선생님, 또 문학 치유, 또 여러 가지 명상 치유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예, 저희가 또 하는 제일 우선의 일은 교도소와 소년원에 찾아가서 영화 치유학교, 문학 치유학교를 엽니다. 어제도 그 교도소를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도소 이렇게 음, 자주 갔다 오시나요? 아, 네, 아. 자주 가야죠. 아, 사실 무섭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형을 받은 2년, 3년, 뭐 또는 7년, 또 아주 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분들이세요. 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격리하고 그분들에게 벌을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옆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또 서로 어울려서 그분들이 다시는 저희를 대상으로 또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예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함께 사는 게 우리 가족과 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또 그 법무부에서 네. 보람이 방송을 하신다고 이 보람이 방송은 어떤 걸 하는 방송인가요? 명 선생님은 그 최근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이름만 들었습니다. 어, 예. 그 드라마가 이제 그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아. 드라마인데요. 이제 전국에 재소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6만 네. 명 어이구, 가까이 예. 있는데 그분들이 보는 방송은 법무부에서 따로 만들어요. 아, 보람이 그래요? 방송이라고. 오. 그래서 전국 재소자들이 마음을 치유하는 어. 그런 방송을 만드는데요. 저는 거기서 영화를 소재로 네. 영화를 가지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그래서 오. 재소자들 만나고 있고요. 요즘 제 학생들 굉장히 학력도 뭐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명박 학생, 박근혜 학생. 아, 거기서는 학생이라고 하나요? 오. 네. 아니 근데 그분들은 그럼 일반 방송을 못 봅니까? 일반 방송은 편집해서 아, 편집해서. 네, 보통 한 달 전 걸 보고요. 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방송은 또 이제 네, 바로바로 보시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자. 글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또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주제로 주로 강연을 하시고 글을 쓰셨나요? 제가 하는 건 이제 장르는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들, 사실 재소자들도 보면 다들 마음이 아파서 인생에 사고가 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건 사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상담 치료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오래된 상처의 뿌리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스스로 그 능력을 끌어내는 도움을 주는 그런 글을 쓰고 강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이건 글로 힘들겠어 하는 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음. 마음이 아름다우신 우리 박상미 박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심리 치료에도 유용한 고전 명심보감. 그럼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법을 일러주고 있는 제5장 정기편에서 양생명의 한 대목 우리 박상미 박사의 낭독으로 만나봅니다.
손진인이 지은 양생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성내는 것이 지나치면 특히 정기를 상하게 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갉아먹는다. 정신이 갉아먹혀서 피로해지면 마음이 쉽게 움직이게 되고 정기가 상하여 약해지면 몸의 병이 서로 원인이 되어 생겨난다.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지나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되고 음식은 마땅히 골고루 잘 섭취해야 한다. 밤늦도록 술을 먹어 만취하는 것은 제3 막아야 하고 하루가 시작하는 새벽부터 화를 내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순자는 말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논변이나 급할 게 없는데 쓰는 마음 씀씀이는 내버리고서 거들떠 보지도 말라. 공자는 말했다. 여러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며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술 취했을 때 말을 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요. 제3문제 앞에서 명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대장부다. 태공은 말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반드시 헤아려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그 자신을 상하게 한다. 피를 머금고서 다른 사람에게 뿜으면 자신의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네, 주옥과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먼저 손진이 쓴 양생명에서는 건강에 직결된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아침부터 화내지 마라. 아, 네. 야, 저는 사실 이 명심보감이 네. 어떤 심리학 서적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쉽게 쓰여져 있고 아침부터 화를 내고 나면 우리의 뇌도 하루 종일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감정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건 하루 종일 나의 뇌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녁 때 화내도 됩니까, 그럼? 저녁 때. 네. 그런데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나 정말 내 마음에 분노가 많이 쌓여 있거나 하다면 화를 내는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그 감정을 반드시 다 해소하고 잠자리에 드는 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성선설을 주장한 순자의 말은 그의 저서 천론 10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재밌네요. 술 취했을 때는 말을 삼가해라. 네. 아, 재산 문제에서 명분을 분명하게 해라. 음. 그렇죠. 너무 애쓰지 말고 내려놔라. 상담하실 때도 이런 조언을 혹시 해주시나요? 아,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 마음 치유하는 일을 하고 전공을 이걸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네. 제가 학부에서 첫 번째 석사까지는 현대문학을 전공했어요. 아하. 근데 제 자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너무 고민이 많아서 늘 괴로운 그런 상태로 35살까지 살았던 뭘 것 그렇게 같아요. 고민하셨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성향은 사실 타고나는 성향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티벳 속담을 하나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속담을 봤어요. 이야, 네. 재밌네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야. 티베트 사람들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내가 너무 애쓰고 고민하고 걱정해서 상황이 나아진 게 있나 생각해 보니까 35년 동안 더 악화되기만 했더라고요. 오, 그래요. 이야. 그래서 제가 또 명심보감 읽으면서 이 문장 발견하고 마음 씀씀이 쓸모없는 걱정 이런 것들은 좀 버리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태공의 말. 네. 이 말이 정말 빛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내신 신간의 카피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음,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괴롭혔나. 뭐 그런 맞아요.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음. 먼저다 이런 얘기겠죠? 맞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이런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제 주변에는 정말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밖에 없을까요? 아하. 왜 제 주변에는 정말 나쁜 말을 하는 사람밖에 없을까요? 이런 음. 상담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어. 사실 대화라는 건 다 거울 대화잖아요.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그런 피 묻은 말을 내뿜었으니까 그도 나에게. 내가 그를 찌르는 말을 이야, 했으니까 그도 나에게. 이야.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참 명문이에요. 피를 네. 머금고 다른 사람에게 품으면 자신의 입이 음, 먼저 더러워진다. 이야, 강태공이 맞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선생님께 오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것도 정말 여러 사람이 한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면 논어에 있는 말들은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네, 근데 네. 다른 것들은 정말 이 사람 이렇게 멋진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어,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저도 뭐 네. 명심보감을 읽어봤지만 이 명심보감을 쓴 저자나 네. 편저자가 네. 저작권 개념이 상당히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그 원서에 있다고 그러는데 네. 없는 게 참 좀 있더라고요.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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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 가지 해소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재밌습니다. 더 공감 마음학교의 박상미 대표 모시고 명심보감 만나고 있습니다. 귀로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들에 관해 듣지 말고,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입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거의 군자라고 할 만하다. 채백계는 말했다. 기쁨과 성냄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말은 벌써 입에서 튀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여가 낮잠을 자자 공자는 말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거름 흙으로 쌓은 담장은 손질할 수가 없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아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아가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아도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간다.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면 한갓 정신을 상하게 할 뿐이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도리어 재앙에 이르게 된다. 만족하는 법을 알아서 늘 만족하게 되면 평생토록 모욕을 당할 일이 없고, 그쳐야 하는 데를 알아서 늘 제대로 그치게 되면 평생토록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누군가 지은 안분음에서 이렇게 읊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몸이 모욕을 당할 일이 없고, 낌새나 기미를 미리 알아차린다면 마음이 절로 여유로울 것이다. 이처럼 현재에 대해서는 안분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지기한다면 몸은 비록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나 도리어 이는 인간 세상을 벗어난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정사에 대해 도모하지 않는다. 언행을 단속하고 안분지족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입단속하고 말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네요. 아니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언제 어떻게 전하느냐 이 방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거망동 안 하면서 전해야 될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네, 사실 이거 정말 힘들죠. 힘들죠. 제가 이제 그 대화법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예. 사실 뭐 학력과 나이와 뭐 경제력 모든 것과 상관없이 대화는
평생 동안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또 좋은 대화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좀 더 경청해서 듣고 이런 연습도 해야 하는데요. 네. 너무 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억누르고 삭히고 참기만 하면 또 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나의 의견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나의 요구를 용기 내어서 표현하는 그런 연습은 우리가 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상대에게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상처받아. 이런 말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아.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찌되었건 남에 대한 험담이나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옮기거나 남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은 무조건 하지 않아야 될 아우,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하지 마라. 여러분 들으셨죠? 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또 쉬워요. 그러면 안주는 뭘로 하나요? 사실 뭐 직원들끼리 모여서 직장 네. 상사 험담하고 이런 거 제일 재밌는 일 중에 최고의 사실 안주죠. 하나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께 재밌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지만 그들은 또 제가 없는 자리에서 또 저를 안주로 삼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네. 글쎄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고 싶은 맞아요. 거. 네, 참으라 맞아요.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신한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서 얻는 그런 네. 마음의 병도 있겠죠. 맞아요. 현실을 불만족스러워 하는 거. 이런 사실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주시나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하는 것도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너무 높은 목표를 잡고 나의 능력보다 너무 큰 걸 꿈꾸고 방학 계획 세울 때 8시간 공부하기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좌절감도 커지고 예. 나에 대한 굉장한 불만, 어허.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자기 처벌도 음. 강해지고 그래서 작은 목표를 자주 세우고 작은 성취를 자주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큰 목표를 잡거나 욕심을 부릴 때 인생이 불만족스러워지는 게 아닐까. 저도 그럼 빨리 그 대통령 출마의 꿈을 접어야 되겠죠? 나가시면 저는 꼭 뽑겠습니다. 또 이렇게 농담도 잘 받아주시고, 네. 우리 박상미 박사님은 역시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이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편안하게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명심보감 존심편, 중국 송나라 정치인 범충선공의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범충선공이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계의 말을 남겼다. 사람은 제 아무리 극히 어리석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꾸짖음에는 훤하게 밝고 반면에 또 제 아무리 귀 밝고 눈 밝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가능하면 눈 감으려 하여 캄캄할 만큼 어둡다. 너희들은 늘 한결같이 남들을 꾸짖을 때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꾸짖고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할 때의 마음으로 남들을 용서한다면 빼어나고 뛰어난 자리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공자는 말했다. 귀 밝고 눈 밝고 사람에 밝고 일에 밝은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이 함으로써 그것을 지켜내고 그가 세운 업적이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가 될수록 겉으로는 사양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것을 지켜내고 용맹과 힘이 세상을 떨칠 정도가 될수록 겉으로는 겁이 나는 듯이 함으로써 그것을 지켜내고 재산이 많아 온 세상을 차지할 정도가 될수록 겉으로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 소서에 이런 말이 나온다.
베풀기는 10개 하고서 두터운 혜택을 바라는 사람은 보답을 받지 못할 것이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낮았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자리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보답을 결코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거든 결코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마라. 마음속으로 남들에게 빚진 바가 없다면 얼굴에도 부끄러운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 중에 100살을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릇되게 1000년짜리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겨나고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든다. 도서출판 해냄에서 나온 명심보감 이한우 선생의 해석으로 만나보셨고요. 낭독은 박상미 박사였습니다. 먼저 범충선공과 공자, 내로남불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다른 사람을 꾸짖는 데는 밝고 아무리 눈 밝고 귀 밝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이야,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보지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양반들 서로 짜고 이거 쓴 거 아닐까요 혹시? 진짜 그 성경과 이 고전에 있는 정말 일맥상통하는 구절들 딱딱 맞춰서 강의를 한번 하셔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고전에 비슷한 말들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네,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네. 맞죠. 근데 자신은 낮춰도 낮다고 여기지 않으려면 좀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낮춰라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명심보감이나 뭐 논어나 대학 중용 다 읽어보면 겸손하되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자존감을 지키면서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나 상담 드려도 되나요? 네, 엊그저께 그 제 차가 경차거든요. 네, 경찰 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러 가는데 네, 1층 주차 라인에 이렇게 딱 세 대만 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가운데가 비어 있었어요. 네, 거기 주차 빌딩이었거든요. 네, 근데 가운데 탁 주차하려고 들어갔더니 네. 그 주차 관리 아저씨가 네.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어이, 네. 그런 차 갖고 거기서 세우면 안 되지. 어머, 이제 타워에 세워요, 타워에 이러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선생님 그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타워에 세웠죠. 화내지 않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네. 생각해 보니까 음, 거기에 대응한다는 건 그 음. 말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고 어, 경차로 사람 판단하는 그분한테 제가 말려드는 것 같아서 아, 그냥 살짝 무시하면서 예 하고 그냥 타워에 세웠죠.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잘했나요? 누구나 그 순간에 기분은 나쁘죠. 그런데 그 순간에 화를 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컴플렉스가 자극받아서 나의 컴플렉스가 눈물을 흘리는 게 그 순간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네. 차 때문에 컴플렉스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순간에 화내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네. 또 저 사람은 차로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안타깝다 그렇게 대처하고 그 상대에게 오히려 애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공자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군자를 할 만하다 하셨겠는데요. 이야, 뭐 그런 말 들으면 뭐 저는 좋아서 나아갈 네. 듯 했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방법까지. 어쨌든 뭐 이런 것 같아요. 남의 말에, 남의 의견에 너무 네. 흔들리지 말아라. 맞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개성편을 읽어주신다고요? 네, 내일은 우리가 개성편, 본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여 일깨워주다라는 아하. 의미를 가진 개성편 아주 재밌습니다. 개성편으로 또 만나보지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명심보감.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